먼저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걸 직접 밝히셨다면서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제 주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5천만 원을 넘기면 20%를, 이제 3억 원도 넘기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 제도가 작년에 시행됐어야 하는데요. 이제 작년에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연기하는 바람에 아직도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유예를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 폐지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당국은 국내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되면은 투자자들이 더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이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하면서 과세 부담을 줄여서 사회 역동성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취지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절차적인 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정부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요? 이제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다가요. 지난번에 2년간 유예하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잖아요. 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갑자기 금투세까지 폐지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데다가 또 맞은 거거든요. 이제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길 것 같아요.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아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최근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투심이 살아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긴 하지만 오는 4월용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제 금투세 과세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세 형평이라는 측면이 크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현재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인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비해왔던 기업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제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자칫 헛돈을 쓴 꼴이 될 판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하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봐야 될지 이걸 판단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는 금융투자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이걸 좀 엿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예. 대만에서도 1973년과 89년, 2013년 세 차례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세 번 모두 증시가 폭락하면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금투세로 일원화된 세율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최저 8%에서 최고 40% 이상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금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외도 적용 사례가 대부분인 거 보니까 꼭 금투세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금투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라의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네, 힘들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장기 투자로 많이 운용을 하니까 네. 금투세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저평가는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긴 할 텐데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안으로 몇몇 안을 내고 있는데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회사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하는 것 등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뭐 금투세 폐지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거래세도 원래 낮춘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래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었는데요. 예. 증권거래세가 2023년에는 0.2%였고 올해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제 법 개정 발표 당시에는 1조 원 이상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서 추가 세수 규모를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해가지고 거래세를 낮춰도 크게 세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까지 계획대로 낮추면 세수가 이중으로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세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양도세 기준 완화 때문에 세수도 크게 줄었을 거기 때문에 예. 증세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천 명 정도로 집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납부한 이제 양도소득세 규모가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의 세금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난달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잖아요. 예. 원래는 2025년에 다 같이 금투세를 적용받게 되니까 올해까지만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금투세도 폐지가 되면 기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쭉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예.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도 새롭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